안녕하세요. 평양택시입니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울려 퍼진 경보와 함께 고위층 내부에서 상상조차 못할 이탈이 감지되었죠. 과연 그들은 무슨 이유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지독히 통제된 사회에서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높은 권력과 무자비한 감시, 그리고 허울뿐인 특권에 얽힌 내부자들의 위태로운 발걸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유하고 안전해 보이던 위치가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감옥 같은 곳이었다면 그들이 택할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방의 권력을 상징하던 어느 국가에서 소위 실질적 2인자라 불리던 한 인물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도부의 신임을 받았으며 군과 당의 핵심 업무를 주도해왔죠. 그분께서는 측근들에게조차 말 못할 위기의 조짐을 내내 의식하셨다 합니다. 처음에는 체제의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곧장 숙청의 구실이 될 테니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셨으나 하나둘씩 드러나는 징후가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고위층 내부에선 한동안 압도적인 위세를 보였습니다만 실제 사정은 훨씬 복잡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다짐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내부에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죠. 그 중에서도 한 장성급 아들이 해외 업무를 맡게 되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각종 불법 거래까지 손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대외 자금 확보를 독려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아들은 스스로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여겼으나 실은 감시의 눈초리가 이미 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같은 일부 친인척이 속속 해외로 파견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헌데 어느 시점부터 아들이 초조한 기색으로 본국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자 가족 내 불안이 커졌습니다. 가문 전체가 혁명가의 후예라 자부해왔으나 고질적인 재정 압박과 더불어 내부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그 아들이 맡은 임무가 단순한 외화 송금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범죄 조직과의 마약 거래, 위조화폐 생산 유통 의혹까지 뒤섞여 국외 정보기관이 파악하는 중심축이 된 것이죠. 외형상 고위층이라는 명패가 붙었으나 사실상 꼬리가 길어지면 잡히는 법이라 일거수일투족이 폭로될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이 사실을 모른 척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가문이라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의심을 품으면 곧바로 숙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주변에서는 작전부 해체설이 떠돌았고 감시와 처벌을 전담하는 보위기관이 더욱 권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즉,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도부 내부 파워게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 회의에서 한 인물이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참석한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쑥한 태도로 지도부 신임을 받던 그가 어느 날부터는 굳은 낯빛을 가리기 어렵다는 소리가 돌았지요. 뒷말에 따르면 이미 지도부가 그의 일가를 의심하고 있으며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은밀한 지령이 내려갔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내부 권력층 안에서도 찬바람이 감돌자 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조차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최고 지존을 둘러싼 중추 인물들이 연이어 자리를 비우거나 숙청된 전례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히 도망을 시도했고 어떤 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이후로 권력 변두리에 밀려나 사라졌죠. 아버지 또한 그런 흐름이 남일 같지 않아 밤낮으로 고민하였다는 후문입니다. 자칫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해외에선 또 다른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해상에서의 수상쩍은 선박 움직임, 대사관을 통하지 않은 밀거래, 시도 등을 감지한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국외 군사 자산 함정 혹은 잠수함이 관여된 추격극이 있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그 아들과 관련 인원들이 집단으로 해상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본국의 해군이 뒤늦게나마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죠. 지도부는 이 소식을 한동안 덮으려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체제의 심장부가 노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번진 것입니다. 평소라면 부끄럼 없이 강조하던 철통 경계가 정작 최측근 가문에서 무너진 꼴이니 척 봐도 민감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재빨리 작전부를 해산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해당 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문서에서 지워버리는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부회의에서 이제 그런 배신자들은 잊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선언이 떨어지자 남은 이들은 의무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내 분위기는 한껏 싸늘했고 박수 소리마저 공허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다들 속으로는 내가 다음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품었겠죠.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버지는 본국에서 굳은 얼굴로 나타나거나 아예 종적을 감춘다는 설이 엇갈려 떠돌았습니다. 어떤 지인들은 이제 이 가문은 끝났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혹시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며 허황된 기대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문들 중 대다수는 이미 그가 해외로 완전히 망명하여 정보기관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쪽에 힘이 실렸습니다. 체제 안팎으로 이 사건은 무시무시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층부에서는 후속 숙청을 일거에 해치우며 위신을 지키려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애초에 이 가족이 누렸던 호화로운 지위와는 달리 실제로는 감시와 배신,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날들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그 실상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터. 오직 권력의 최정점에서 펼쳐지는 암투만이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무너진 기틀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낮게 울리는 경보음이 상층부에서부터 번졌습니다. 그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한 자들은 묵묵히 목숨을 부지할 길을 찾아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란 것이 늘 그렇듯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폭풍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위층의 몇몇 인물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미 내부엔 정체 모를 불안이 만연하였기 때문이죠. 특히 이 전장에서 언급된 장성급 아들의 해외 탈출 의혹이 소문으로 번져가면서 당국 상부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과연 외부 정보기관과 내통했는지, 어떤 경로로 집단 망명을 시도했는지 등 정확한 진위가 아직 확실치 않았으나 소문만으로도 권력 내부는 혼돈에 빠졌다는 것이죠. 한편 최고 위층의 기강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 일명, 감찰 조직는 눈에 불을 켜고 각 기관 책임자들을 신문에 나갔습니다. 예전에 충성 맹세를 수백 번 외치던 간부들이라도 의심이 커지면 순식간에 반역자로 찍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체제의 무서운 면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발각된다면 본국 내 책임자들부터 모조리 연좌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서로를 밀고하고 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군부 엘리트 수뇌부가 직접 작당에 탈출했다느니 또 누군가는 실은 더 큰 인물이 이미 발을 빼는 중이라 떠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문이 실제인지 과장인지 구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상층부 인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휘 계통 곳곳이 불안정해졌고 차라리 누가 먼저 결단을 내리나를 신중히 살펴보는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표면상 과거처럼 현지 시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동요하는 자는 처단하겠다는 단호한 말을 내비쳤다고 들립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큰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실상 참석자들 중 일부는 속으로 떨며 자리만 지켰다 합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읽힌 문건을 보면 내부적과 외부 간첩이 결탁해 공화국을 흔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죠. 이렇듯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다급히 구조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특수공작부대나 작전부를 재편한다는 결정이 나자 한때 막강 권력을 휘두르던 인사들이 본의 아니게 자진 사직하거나 숙소를 옮기면서 사라졌다 합니다. 어떤 간부는 가족을 어디론가 피신시키려 시도했으나 실패해 신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권력 내부에 깊숙이 뿌리 박힌 공포가 서로 간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혹시 그 장성급 아들만 아니라 다른 보위 인물들도 줄줄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자 지도부는 국경 지역에서의 경비 태세를 추가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일각에서는 한밤중에 벼랑간 야간 순찰이 2배로 늘었다는 소리가 퍼졌고 원래도 힘들던 병사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는 맨날 굶주리고 벌벌 떠는데 윗사람들은 자기 살 길만 찾으려는가 보다라며 분노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 든든해 보였던 체제의 골격은 점차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내부가 평소처럼 서로를 통제하고 거칠의 행사로 화합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이미 곳곳에서 금이 가 있는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과거에는 크고 작은 충성 경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졌으나 이번엔 그 경쟁이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 평양 시내 유력 인사들이 자주 모인다는 비공식 모임에서 누군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믿을 구석이 없지 않은가? 라 외쳤다 합니다. 자리에 있던 이들은 그 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누구도 받아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답을 대신한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에 하나 그런 발언을 기록한 이가 있어 당국에 보고될까봐 각자 놀란 얼굴을 하고 술잔만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상층부 전반에 들이운 의심과 두려움이 사실상 완성형에 가까운 사회, 통제체제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깊어질수록 탈출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강렬한 유혹으로 떠오르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미 그 물결이 한번 터져나간 마당이니 지도부에서도 쉽게 막아낼 수 없었겠죠. 체제 충성을 맹세해온 삶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본래라면 이런 심각한 내부 균열 징후가 일어날 때마다 최고 지도자는 더 과감한 숙청이나 대대적 정리를 통해 권위를 재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탈북을 감행한 인물들이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니라 본국 핵심 권력 구조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닌 정보와 연줄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예측됐으므로 지도부 스스로도 쉽게 형식적 처벌만으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군부와 당 조직의 상층에서 은밀한 모임이 열렸다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 목적은 추가 탈출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론 상부가 지금 진심으로 의심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서로 계산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간부들 대부분이 한쪽으로는 의례적 충성 발언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눈치를 살폈다고 하죠. 적을 만들면 곧 숙청당할 수 있으니 괜한 입놀림은 자제했을 테지요. 체제 내부를 파헤쳐보면 평소에는 군 장성들이 우리는 지도자와 운명을 함께한다고 말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로는 그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동지들까지 배신했다면 자신에게도 언제 그런 배신이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장교는 이젠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무섭다고 토로했는데 무언가 결재를 내리는 순간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상층부 결정이 마비되다시피 굴러가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지도부는 이 혼란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선전방송을 동원해 우리는 어떤 배신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열심히 띄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내부 결속을 외치며 외부적들의 모략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경 전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고 수도에 대한 통행증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바꾸는 등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위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비밀감찰팀을 다시 재가동해 상부 명령으로 각 간부들의 통신 기록과 가족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다 합니다.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던 몇몇 무역 일꾼들도 일제히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 조치가 반복될수록 체제 안팎을 막론하고 더 큰 불안과 원망이 쌓이니 그것이 곧 보복이나 추가 탈출을 부를 수 있는 악순환이었죠. 특히 군과 당의 한 축을 잡아온 중진 간부들은 이 사태가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까 노심초사였습니다. 전임 최고 지도자 시절부터 이어진 고인물 파벌이라 불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아들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지도자가 대노하면 해당 파벌 전체가 폭풍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은 아예 벌받기 전에 스스로 망명하겠다는 말까지 흘렸으나 곧 다른 자들의 만류로 잠잠해졌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일반 주민들은 그저 소문만 듣고 근심을 키웠습니다. 최고위 간부라도 믿을 곳이 없어 도망간다던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는 푸념이 은밀히 오가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 곧바로 처벌받을 위험이 커서 대부분은 아예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점차 정말 어떤 충성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구나라고 자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당국은 여전히 공장이나 협동농장의 지도 간부를 파견해 형식적인 현장 지도를 펼쳤습니다. 각 매체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결속된 혁명대오임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간부 자신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첩을 텅 비운 채 멍하니 배급 관련 지시만 복창했죠. 누군가가 최근 작전부 관련해서 변동이 있는지 묻자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그런 질문은 반체제 행위라고 몰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흔들림 없는 단일 체제를 과시하던 이들조차 속으론 곧 파국에 치달을지 모른다고 예감했으되 겉으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권의 속성상 끝까지 문제 없다를 외치다가 갑자기 크게 무너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죠. 북측 상층부가 보여주는 어둠은 내부 갈등과 배신, 감시와 공포가 뒤섞여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 쪽 인사들이 서둘러 실행한 탈출 시나리오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일본계 조직이나 서방 측 정보기관과 교섭이 있었는지 혹은 내부 고위층 일부가 반쯤 묵인했는지 여러 설이 분분하나 공식 확인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해안 인근에서 선박을 마련하고 본국 해군의 추격을 따돌릴 방법을 준비한 뒤 공해상 진입 후 외부 군사 자산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대체로 확실히 전해집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20여 명이냐, 10여 명이냐는 구체적 수치는 자료마다 엇갈리지만 일단 한두 명이 아니라 적지 않은 간부들이 동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력 충돌 위험도 상당했을 테지요. 어느 보고서에선 잠수함이나 구축함이 동원되어 해상 추격을 막았다는 말도 나오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규모였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중간에 발각되었다면 지도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급자의 배신이란 곧 체제 최정점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니 본국에서 파견된 군함들이라면 무차별 폭격을 해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행히 또는 본국 경계 체계에 빈틈이 있었던지 간부들은 해상을 벗어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야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한편 아버지 곧 고위 인물로 널리 알려진 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소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소식통은 아버지도 몰래 아들의 탈출을 묵인했거나 심지어 주도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아버지가 본국에 남아 다시 한번 지도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굴욕적인 충성각서를 썼다고 하니 누가 옳은지는 외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 아버지가 아들, 목숨만이라도 살려야겠다며 내심 방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탈출극은 체제에 중대한 파열음을 내었고
이에 지도부는 당장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애썼습니다. 외교 공작 조직을 재편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기존 작전부를 해체하거나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가령 정찰국, 특수작전국 등 새로운 간판을 내걸면서 기존 기록을 삭제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들립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남은 간부들은 무언의 경고를 받았지요. 너희도 까딱하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물론 탈출에 성공한 이들은 일단 생존했다 하나 그들의 이후 행보 역시 순탄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해외 정보기관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모든 비밀과 인맥을 넘기도록 요구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는 곧 본국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던 비밀망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라는 대가로 평생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망명자 신세를 진 셈이죠. 실제로 그 사건이 터진 뒤 본국에서는 한간에 우리는 더는 외교나 밀무역을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루머가 퍼졌고 실제로 해안 지역 업무나 대외 교역 인원 감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모든 걸 일시에 다 들 순 없었으나 적어도 인원을 걸러내고 감시를 배가하는데 주력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제는 더욱 쇄국적이고 경직된 방향으로 치달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권 자체도 무척 난감했을 것입니다. 간부들이 감히 무리를 이끌고 탈출했으니 외부로 흘러나간 정보가 도대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테지요. 그들이 통치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군사력과 핵심 무기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면 체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을 것입니다. 지도부는 이를 막기 위해 남은 인력들에게 소리를 높여 절대 흔들림 없이 충성하라고 닥달하였지만 이미 상당수의 인물이 내심 흔들리고 있었기에 그 말이 어디까지 먹혀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탈출국은 단순한 배 한 척이 떠났다는 사건을 넘어 권력 최정점의 민낯을 노출한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본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남아있던 자들은 오히려 더욱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측 입장에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잠시나마 우왕좌왕한 듯합니다. 그런데도 대외 매체나 국내 발표에서는 전혀 이 일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종종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체제는 며칠 이내에 관련 인사들을 빠르게 숙청해왔으나 이번엔 의외로 공식 처형식 같은 소란스러운 절차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은밀히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저명했던 몇몇 장성 간부가 돌연 오랜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장례식마저 조촐하게 진행했거나 아예 기록에서 이름을 없앤 사례가 잇따랐다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요즘 들어 고위층이 많이 죽거나 실종되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라며 수군댔으나 모두가 경거망동으로 몰릴까봐 금세 입을 닫았다고 하죠. 당국은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 최근 주변 적대 세력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의 당사자, 즉 해외로 나간 아들과 그 동료들에 대한 내부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점을 보고 권력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잠시 뒤 국가작전부가 해산되었다는 내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두고 혁신적 재편이라고 발표했다지만 실상은 탈출 사태와 직결된 조직을 통째로 없앤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에 달하는 중하위 요원들이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 상당수는 새로 생성된 정찰부서나 보위부서로 재배치되었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숨겨진 숙청도 있었을 거라 여겨지나 겉으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흔들 만한 사건을 숨기려면 그에 대한 모든 흔적을 빨리 지워야 하는 법입니다. 도처의 문서와 기록이 파기되거나 교체되었고 심지어 일부 간부들의 친인척 사이에서도 무언가 비극적 일이 일어났다는 감정만 어렴풋이 공유되었을 뿐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집이 통째로 비워진 뒤
다음 날 다른 가족이 와서 그 자리에 들어앉는 일도 벌어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왜 갑자기 저 집이 바뀌었나 묻지 못했다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최고 위층 내부의 인간관계가 더욱 삭막해졌다고들 합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동지적 유대감이 있다 해도 이제는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혹시 이자도 탈출 예비자인가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도부가 혹여 또 다른 잠재적 배신자를 색출하려 들면 서로를 먼저 의심하고 과장되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자기 보호에 치중합니다. 그 결과 회의장 풍경은 겉으로는 과도하게 열광적인 박수가 가득하지만 속으로는 음울한 공포에 짓눌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 군장교 출신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언젠가 또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부에 있던 인사들이 여차하면 체제를 포기하는 일이야말로 그 체제가 얼마나 지치고 병들었는지 반증한다는 것이죠. 본래라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지만 어쩌면 군과 당 내부 일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남긴 충격은 군사 분야에도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귀중한 무기 정보나 군 배치 자료가 유출되었을까 두려워 지도부는 배치도를 재편성하고 암호 체계도 싹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장성장교들이 매번 새 지령을 학습해야 하므로 혼선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감히 이건 비효율적이라 말할 자가 없죠. 무엇이든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민생 부분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이미 식량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한 군비 지출과 외교적 고립이 겹쳐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본국에선 이 모든 혼란은 외부 적대 세력의 탓이라 선전했으나 알만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부 고위층이 해상으로 도망갈 정도라면 그들이 진정 이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있긴 한 걸까? 스스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결국 인민들에게는 잠잠하라는 지시만 내려질 뿐 실질적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이상하게 목숨을 잃은 간부나 사업가가 늘어났다는 흉흉한 소문도 떠돌았지만 본격적으로 대책이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느라 그나마 남은 자원이나 기회도 소진되는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명 섞인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죠. 이제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은 일종의 금기어처럼 무겁게 잠들어 있습니다. 허나 누구나 알만한 수준의 간부 일가였기에 군당 내부 인물들은 그걸 무시할 수 없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에서는 그 아들과 일행이 남한이 아닌 제3국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미국 측에 정보 전부를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쪽 말이 맞건 분명한 건 체제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본국에서 충성 맹세를 재차 표하고 살아남았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처형되었다는 설도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더는 없었다고 하니 사실상 그 역시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한때 2인자 가문이라 칭송받은 이들이 바람처럼 사라져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 아들과 동행 인물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대목이겠습니다. 고위층으로 군림하다 대규모 탈출을 감행했으니 그들이 가진 정보는 군사핵 문제, 불법 외화 루트 등 막대할 것입니다. 외부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로 협조해주는지도 불투명하죠. 혹시 보호는 받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는 삶일 수도 있고 안전을 담보하는 대가로 평생 어딘가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지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목숨을 잃을 위기는 면했다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체제 내부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포 정치가 횡행하니 차라리 밖에서 망명자로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죠. 함께 움직였던 이들은 이제 서로가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권력 내부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라면 하나같이 신중하고 폐쇄적이기 마련이지만
이젠 그들끼리라도 안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후 본국에 남아있던 일부 동조 세력은 지도부가 재촉하는 통제에 시달리며 혹독한 취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수는 범죄나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이름 모를 교화소나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비극적 소식도 전해집니다. 간혹 살아남은 자들도 언제 어떤 핑계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지낸다고 하죠. 간부 자리는 그만큼 유혹적이면서 위험천만한 칼날 위였으니 모순적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을 직접 체감하진 못하지만 고위층도 다 도망갈 만큼 나라가 위험한가 보다라고 막연히 유추할 뿐이었습니다. 당국이야말로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검열을 강화하고 해상 출입 절차를 거의 마비 수준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밀무역으로 생계를 잇던 어민이나 국경 인근 주민들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위층 내부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고 동시에 체제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일행의 거취가 어디든 본국 지도자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핵개발 실태나 해외 암수자금, 지도층, 사생활 등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한 폭로가 이어질 테니까요. 비록 겉으론 문제 없다를 외치고 있어도 이미 내부는 한번 커다랗게 금이 갔습니다.